정치부 황당혼술했습니다. 뭐냐면 고물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되냐. 자,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득세를 깎아주고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줘야 된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또 부자 편을 들고 있어. 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들한테도 고맙지도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세금 깎아준다고 뭐 10억씩 깎아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위기인데 그 사람한테 돈 몇 푼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세금 낼 거 내고 사람들이 돈 많이 쓰게 만들어야지 부자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와중에 총리는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임금 올리지 마십시오. 임금 올리지 마십시오. 대기업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소주성을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그 임금 인상을 굉장히 금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정권 바뀌고 그것까지 뭐 그 니들 세계관대로 니들 경제관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비 위축되면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재산 소득이 제일 크게 나는 게 바로 그런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훈수를 계속 하고 있다. 너무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쁩니다. 자, 두 번째 휘링 뉴스는요. KF-21 한국 국산 전투기 20년 만에 시험 비행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게 김대중 대통령님 때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이게 드디어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거죠. 이게 양산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세계에서 8번째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 보유 국가가 됩니다. 이야, 이거 혹시 이윤덕인가요? 이문덕이죠. 예, 이문덕이죠. 네, 이문덕이죠. 이 관련해서는 박근혜랑 이명박이 이거 어떻게든 예산 깎아먹고 털어먹으려 하던 쟤들은 거를 나라를 미국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경비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방해를 했냐면은 전투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부품들이 있는데 레이더를 비롯해서 온갖 주요 부품들을 미국이 문재인 정부 때 기술 이전하는 거를 중단했어요. 너네 우리 거 전투기 사야지 왜 부품만 기술만 달라고 해? 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 정면 돌파, 자체 개발 들어가서 국산 레이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은 참 복이 많은 대통령인데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5년 내내 요리를 해가지고 딱 먹기 전에 이거 저기 시간 없으니까 네가 먹어라. 물려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받으면서 이문덕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대통령님 저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 계신 국민들이 진짜 보기 좋다. 이거는 처음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통이 돼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윤석열 공항 생긴다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이름 딴 그 공항 같은 거 생기기 어려운 이유가 그 민주진영 대통령 이름 따겠다 그러면 저기 극우진영이 싫어하고 극우진영 이름 따서 뭐 하겠다면 이쪽에서 싫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슨 연구소 같은 거나 나오고 그러죠. 기념 박물관 같은 거나 나오고 하는데 이런 전통 처음으로 깬 모습. 어차피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윤석열 입장에서 받아 먹기만 해도 역대급 지지율 나오고 나중에 윤석열 공항 만들어지고 윤성남도, 윤성북도 이런 거 만들어지고 나라 국호도 대한 성렬국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걸 놓치네. 자, 세 번째 휘링 뉴스인데요. 이거 정말 황당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이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이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시설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뭐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쪽 좀 지원 좀 하고 그리고 예산도 확충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여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공부문의 지출을 과감히 줄여서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정부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공공 부분의 지출을 공공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죠. 공공 부분의 지출이 바로 늘려야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공 일자리부터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노인들한테 직업 교육을 시킨다 한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공공 일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교육을 위한 예산도 주고 또 당장 급한 대로 그분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보수 언론이 내내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싸구려 일자리, 나쁜 일자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그거 거의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대통령 되자마자 한다는 게 공공 일자리 줄여가지고 더 좋은 데 쓰겠다. 그래서 어디다 쓰나 봤어요. 첨단 일자리를 만들겠다. 첨단 일자리 교육, 재교육 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예산을 쫙 빼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한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뭐 어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전 연령대, 전 성별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윤석열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70대 남았죠. 예, 이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그 사회적 경제 활동 수단을 빼앗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뺏고 있죠. 만약에 70대마저 뒤돌아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사악한 정권은 잔머리라도 쓰잖아요. 네. 그 사악한 정권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악함을 유지할 최소한의 IQ도 안 돌아간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지지율 떨어지면 통쾌하고 막 재밌어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은 국가 자체가 마비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돌려야 되는데 네. 돌릴 동력 자체가 없어요. 이건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에 하나인 함버러 국제 에어쇼가 영국 햄프셔 카운티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참석 안 했고요. 보령 머드 축제가 아니까 못 갈 수도 있죠. 국방부 장관, 차관, 안보실장과 차장, 방사청장,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공군 참모총장도 참석 안 했고요. 국방과학 연구소장 그 누구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요. 국방부 장관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안보실장, 차장, 방사청장, 공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참 황당한 게 뭐냐면 이 고등훈련기라든가 이런 거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훈련도 받고 전투기 탑승하시고 이런 것도 봤었죠. 그런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투기라든가 훈련기라든가 이런 거 판매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KF-21의 역사적인 비행에 윤석열이 현장에 나와서 더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해외로 전파했더라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연일 사실상 취업 비리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요 겸직을 했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은 당연히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당연히 겸직 금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겸직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나도 모르게 사내이사가 돼 있었다. 해당 행정관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라는 행정관인데요. 청주의 한 가스 판매업체 사내이사에 등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 사실 전혀 몰랐다. 그리고 사실 해당 법인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잠깐만요. 사내이사면 회사 내에 있는 이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사내이사나 사회이사나 내가 거기 이사가 되려면요 등본 내야 돼요. 등본 누가 떼요? 본인이 떼죠. 그 사내이사면 그냥 사장 아니야? 참나 진짜 정말 어이가 없다. 진짜 아유 정말 이렇게 진짜 무능할 줄이야. 과학 방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씌우기 위해서 과학 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용어 자체가 악의적이죠. 정기석 교수란 사람이 사실상의 과학 방역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기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림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 시절에 캠프에 들어갔었고 그 이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잘못됐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된다 온갖 고나리질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캠프 시절에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접근했다. 지금 오미크론이 퍼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선거 눈치, 자영업자 눈치를 봐서 일부러 방역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방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도 한 자리 하고 있어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경제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나쁜데 이걸 조금이라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을 못 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바로 몇 달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눈치 봐서 방역을 풀었다. 정치 방역을 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경제 위기에 돈 못 벌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과학 방역이에요. 우리 경험상 어차피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퍼지는 속도만 늦춘다면 준비할 기간이 있고 환자가 꾸준히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 경험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판단해서 대처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덜 맞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국민이 슬기롭게 판단해서 대처를 하래요. 국민 보고 슬기롭게 판단해서 대처를 하래요. 그리고 학생들이 백신 주사 안 맞는 거 안 맞아도 괜찮대요. 아니, 코로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애들은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국가가 뭘 하는 겁니까? 이게 과학방역이에요?